이 얘기 참 글쎄요 오랜만에 하는데 참 씁쓸해요. 또 다시 씁쓸한 이 마이크로닷 부모 관련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그 마이크로닷의 부모의 이 사기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요. 일각에서는 이제 합의를 진행 중이고 일부 피해자하고는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도 알려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번호를 도용한 새로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 연휴를 앞두고 이 마이크로닷 부모가 피해자들과 접촉을 시도했는데 처음에는 006으로 시작하는 국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단은 받지 않고요. 더군다나 합의를 원치 않는 피해자들은 받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네. 이 마이크로닷 부모가 그 다음에 행한 행동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뭘까요?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네. 031이면 경기도 지역번호죠. 그러네요. 지역번호 맞아요. 네, 지역번호 051 부산 지역입니다. 아, 그러네요, 그래서 진짜. 혹여라도 모르는 번호이지만 네. 명절 전후로 명절 끝나서 또 아는 사람이 전화했을 수 있다라고 전화를 받았더니 네. 이 신 씨 부부였다라는 것이고요. 전화를 받았더니 네. 합의를 해달라. 아이들은 죄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자식을 위해서 합의 좀 해달라라는 부탁 취지의 전화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네. 어찌됐든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속은 느낌도 들고요. 원하지 않는 또 합의 전화를 또 일부러 받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은 또 모르는 번호를 통해서 이렇게 연락을 오다 보니까 조금 당황했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당황을 거꾸로 하면 황당해잖아. 아마 황당한 마음도 컸을 그렇죠. 거예요. 이게 전화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김복준 의원님, 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게 뭐 홍길동처럼 둔갑하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때 031로 왔다가 예. 어떨 때 051로 왔다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이게 우리가 당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그래요? 예, 이게 지금 현재 이 두 부부는 뉴질랜드에 있지 않습니까?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국제 전화를 걸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006으로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국제 전화 006으로 뭐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오면 안 받아요. 아. 이제 보이스피싱으로 인식을 하는 경향이 네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전화 안 받으니까 답답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그 전화 프로그램에서 발신자 이 번호를 변경하는 그런 그 앱이 있어요. 별의 그걸 별게 다 있네요, 내려받아가지고 진짜. 그 보이스피싱범들이 하는 거랑 똑같은 형태로 아하. 031, 051로 전화를 한 건데 아하. 결국 이분들이 031이나 051로 해가지고 전화를 하면 네. 사실은 원래 그 전화번호를 갖고 있는 부산 지역분 또 경기 지역분들은 네. 본의 아니게 피해 볼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실제로 이 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어요. 유인경 기자님. 말씀하신 031은 경기도에 있는 멀쩡한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가정집도 참 심란했겠지만 기업체에 전화가 와서 마이크로닷 부모랑 무슨 관계냐, 그렇죠. 왜 우리한테 전화했냐 그러면은 회사 신뢰도도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화선을 뽑아 넣을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SNS 통해서도 우리는 마이크로닷이나 마이크로닷 부모랑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하하. 많은 분들이 도대체 사기 전문가가 아니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사기를 칠 수 있느냐라고 네. 얘기를 했고요. 자식을 위해서 이민을 갖고 자식 인생을 어떻게 얘는 죄가 없지 않나 했지만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 또 이 사기 때문에 지금 마이크로닷이 25세입니다. 100세 인생으로 지금 75년의 삶이 남았는데 네. 좀 더 정직하게 진실하게 대응을 해주셔야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마이크로닷 형제가 그러네요.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이거 지금 뭐 합의를 시도했다는 것도 몰라요. 그 진정성 나중에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이제 번호를 지금 도용한 문제, 이거 간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은 형사처벌 문제를 따져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형사처벌 자체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전화번호를 도용해서 전화를 발신하잖아요. 네. 이 경우에 형사처벌 될 수 있는 건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혹은 협박 등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은 단순 전화번호 도용은 형사처벌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렇게 전화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해서 발신한 그 전화번호의 발신 자체를 차단하거나 네. 통신 영무 제공 자체를 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과기부 장관이 그 관리 감독을 하게 돼 있고 그렇지만 형사처벌은 이 사안에서 못한다고 하더라도 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전화번호를 어떤 사업자가 쓴다는 걸 정확하게 인식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은 고의가 없어도 과실의 경우에도 배상을 해줘야 되고 네. 이 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여러 피해자들이 연루돼 있고 또 언론에 보도된 사건이기 때문에 네. 이 번호로 발신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업체에 전화를 해서 업무에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예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진짜 뭐 하는 행동인지 모르겠어요. 김복준 의원님.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자식이 걱정되고 합의할 거면 전화로 이렇게 하지 말고 제발 한국에 좀 들어오세요. 들어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오직하면 들어올 의사가 없는 걸로 그 최종 확정했어요 경찰에서. 아, 그래요? 그랬기 때문에 그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고 네. 결국 받아들여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뭐 이분들은 자진해서 들어올 의향이 없는 거고요. 하하. 아마 지금 내가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뭐 어떤 형태로든지 합의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합의를 하고 네. 그 다음에 들어와서 불구속으로 빠지는 형태 하하. 이거를 노리는 걸로 보입니다. 네. 정말로 이 마이크로 다시 부모의 슬하에는 세 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뭐 여러 차례 전해드렸으니까 아시겠지만 정말로 아들들이 걱정됐다면 애초에 정말 싹싹 빌고 한국에 들어와서 죄값을 받을 게 있다면 받지. 왜 이제 와서 마치 자식들에 대한 사랑이 엄청난 것처럼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심이 있다면 들어오세요. 지금이라도.